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조금 쓸쓸하면서도 또 묘하게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친구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집이 너무 조용해서 귀가 먹먹한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요즘. 거의 매일 그래요. 아침 6시 반쯤 되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는데 그때부터가 참 길어요.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세수하고 부엌에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 고요합니다. 제 발소리만 들려요. 슬리퍼 끌리는 소리, 수도꼭지 트는 소리, 냉장고 문 여는 소리. 그리고 냉장고 안에서 웅웅거리는 모터 소리. 친구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요즘 그 냉장고 소리가 반가워요. 적어도 뭔가 살아 움직이는 소리잖아요. 제 목소리 말고 다른 소리가 나니까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조용한 줄 몰랐어요. 아니, 알긴 알았죠. 남편 떠나보내고 나서 벌써 6년째니까요. 애들은 다 출가했고요. 딸은 부산에 있고 아들은 미국에 있어요. 영상통화? 그거야 한 달에 한두 번 하죠. 근데 그게 전부예요. 그 사이의 시간들, 그 길고 긴 날들은 제가 혼자 버텨야 하는 거예요. 처음 1년은 괜찮았어요. 정신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장례 치르고 정리할 것들 정리하고 애들 챙기고 문상 온 사람들한테 답례하고. 바빴어요. 슬프긴 했지만 할 일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그런데 2년째, 3년째 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하루에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날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오늘은 특별히 일이 없어서 그렇지 했는데 그게 일주일에 한두 번이 되고 나중엔 일주일 내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아침이라고 혼잣말이라도 해볼까 싶었는데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이 혼자 인사하고 있으면 그건 좀 슬프잖아요. 말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안 쓰면 녹이 슬어요. 진짜로요. 어느 날 마트 가서 계산대에서 봉투 주세요 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나오긴 나왔는데 뭔가 갈라지고 잠기고. 마치 한 달 동안 사용 안 한 문처럼 뻑뻑한 거예요. 계산하시던 분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 눈빛이 뭐랄까, 이 할머니 괜찮으신가? 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날 집에 와서 거울을 봤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죠. 나 지금 사람 맞나? 제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나요? 그런데 정말이에요. 혼자 사는 노인에게 대화라는 건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에요. 생명줄이에요. 생존의 문제예요. 전에 뉴스에서 본 적 있어요. 독거노인이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지나서야 발견됐다는 기사. 그게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나도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 며칠 동안 아무도 모르는 건 아닐까?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의도적으로라도 사람들과 말을 섞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한 게요. 어느 날이었어요. 확실히 기억나요. 작년 5월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날씨가 참 좋았죠. 햇볕이 따사롭고 바람은 시원하고. 저는 베란다에 앉아서 멍하니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이들 놀이터에서 꼬마들이 뛰어노는 게 보였어요. 엄마들은 벤치에 앉아서 수다 떨고 있었고요. 그 광경을 보는데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 사람들은 다 누군가와 연결돼 있구나. 아이들은 엄마한테, 엄마들은 서로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모두가 보이지 않는 줄로 연결돼 있는데 저만 혼자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그물에서 떨어진 물고기 한 마리처럼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요. 하늘이 보낸 천사 같았어요, 진짜로. 저는 헐레벌떡 일어나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마스크 쓴 젊은 택배 기사님이 큰 박스를 들고 서 계셨죠. 어머, 무거우시겠어요. 여기 놔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기다 놓을게요. 도장 하나만 찍어주세요. 저는 도장을 찍으면서 말을 걸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받고 문 닫았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요즘 더우시죠? 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택배 기사님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아마 처음 있는 일이었겠죠. 그런데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그래도 제가 아직 갈 데가 많아서요. 그래요.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이 더운데 고생 많으세요. 아이고 별 말씀을요.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그 짧은 대화. 고작 30초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를 살렸어요. 문을 닫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뜨거웠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택배 받은 건데. 그냥 인사 나눈 건데.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사람이었어요. 누군가와 연결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젊은 청년의 눈에 제가 비쳤잖아요. 제 목소리를 들었잖아요. 제 말에 대답을 해줬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혼자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그래, 나 아직 괜찮네. 아직 사람이네. 웃기죠? 택배 기사님과 인사 한번 나눴다고 제가 이렇게 기뻐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혼자 사는 노인의 현실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어요. 택배 기사님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 아저씨, 경비원 아저씨, 아파트 청소하시는 분, 우편물 가져다 주시는 분. 이분들을 만나면 꼭 한마디씩 했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고생 많으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수고하세요. 별것 아닌 말들이죠. 근데 그 말을 하고 나면 제 하루가 달라져요. 뭔가 제대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세상과 단절된 게 아니라 여전히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요. 어느 날은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사실 별일은 아니었어요. 복도 전등 하나가 나갔는데 그거 고쳐달라고요. 전화를 받은 젊은 직원분이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네, 할머니. 오늘 오후에 기사님 보낼게요. 몇 호세요? 703호예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 통화가 한 2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날 오후 내내 기분이 좋았어요. 오후 3시쯤 초인종이 울렸고 기사님이 와서 10분 만에 전등을 교체해 주셨어요. 다 됐습니다, 할머니. 어머,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물이라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또 불편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정말 감사해요. 조심히 가세요. 그분이 나가고 나서 저는 새로 달린 전등을 한참 쳐다봤어요. 환하게 빛나는 그 불빛이 마치 희망 같았어요. 나는 아직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 누군가 내 전화를 받아줘. 누군가 내 집에 와줘. 나는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혼자 사는 노인에게 대화는 단순히 심심풀이가 아니에요. 존재 증명이에요. 내가 여기 있다는 것,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 내가 이 세상의 일부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그 확인이 없으면요, 사람은 서서히 투명해져요. 벽지 무늬처럼, 길거리 가로수처럼 그냥 배경이 돼버려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요. 그게 가장 무서운 외로움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SNS에 사진 올리면 댓글 달리고 카톡하면 바로 답장 오고 혼자 있고 싶을 때도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달라요. 저희 세대는 평생을 사람들 속에서 살았어요. 시장 가면 아는 사람 만나고 동네 슈퍼 가면 주인 아줌마랑 수다 떨고 아이 학교 가면 학부모들이랑 이야기하고 동네에서 산책하면 옆집 할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평생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먼저 가고 아이들은 독립하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아프거나 멀리 이사가고 어느 날 보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전화할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그냥 텅 비어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충격인지 아세요? 마치 평생 시끌벅적한 도시에서 살다가 갑자기 무인도에 떨어진 것 같아요. 처음엔 조용해서 좋네 싶다가도 일주일만 지나면 미칠 것 같아요. 사람 목소리가 그리워요.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게 그리워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일부러라도 사람들과 말을 섞으려고 해요. 택배 받을 때, 쓰레기 버릴 때, 우체통 확인할 때, 엘리베이터 탈 때. 조그만 기회라도 생기면 인사를 건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수고하세요. 이런 말들이요. 어떤 분들은 대답해 주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어떤 분들은 못 들은 척 하시기도 해요.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요즘 세상이 각박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걸면 이상하게 보기도 하니까요. 그래도 저는 계속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짧은 대화 하나하나가 제 하루를 채워주거든요. 제 존재를 확인시켜 주거든요. 제가 아직 이 세상의 일부라는 걸 느끼게 해주거든요. 혹시 혼자 사세요? 혹시 요즘 말할 사람이 없으세요? 그렇다면 부탁이에요. 내일부터 시도해 보세요. 누구든 만나면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안녕하세요. 날씨 좋네요. 수고하세요. 뭐든 좋아요. 그 한마디가 당신을 살릴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조금 웃기면서도 씁쓸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기계 써보셨어요? 자전거든 재봉틀이든 뭐든요. 오래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녹이 슬죠. 뻑뻑해지죠. 기름칠을 안 하면 움직이지도 않아요. 사람의 입도 마찬가지예요. 안 쓰면 녹슬어요. 진짜로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말을 좀 안 해도 되지 뭐 했죠. 혼자 있으면 말할 일이 없잖아요. TV 보고 밥 먹고 책 읽고 잠자고.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특별히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동네 병원에 갔었어요. 정기 검진 받으러요. 저희 나이 되면 병원이 단골집이잖아요. 혈압약 받으러, 관절약 받으러, 이것저것 받으러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가게 돼요. 그날도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어디 불편하세요?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어요. 요즘 허리가. 근데 목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갈라지고 잠기고 마치 한 달 동안 사용 안 한 수도꼭지에서 물 나오듯이 끊겼다 이어졌다 하는 거예요. 기침을 했어요. 목을 가다듬었어요. 다시 말했어요. 요즘 허리가 좀 아파서요. 그제야 제대로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빙긋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혹시 혼자 사세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목소리 들으면 알아요. 말을 안 하신 지 좀 되신 것 같은데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들켰구나. 제가 얼마나 외롭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말을 안 하고 있는지 들켰구나. 선생님은 청진기로 제 등을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말을 하셔야 해요. 안 하시면 성대도 굽고 뇌도 안 좋아져요. 말이라는 게 단순히 소리 내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하고 문장 만들고 상대방 반응 보고. 엄청나게 복잡한 작업이에요. 그걸 안 하면 뇌가 퇴화해요. 그럼 혼잣말이라도 해야 하나요? 혼잣말도 좋죠. 근데 가능하면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세요. 경로당이든 복지관이든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랑이라도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말을 하셔야 해요. 그날 집에 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내 입이 녹슬고 있었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집에 와서 거울을 봤어요. 입을 벌려봤어요. 아마이너스하고 소리를 내봤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래 사용 안 한 악기처럼 불안정했어요. 무서웠어요. 이러다가 나중엔 아예 말을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치매처럼 말도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그날부터 저는 의식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혼잣말을 했어요. 오늘 날씨 참 좋네. 밥을 하면서도 중얼거렸어요. 김치찌개 끓일까 된장찌개 끓일까. TV를 보면서도 말을 걸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어휴 답답해. 처음엔 이상했어요. 미친 사람 같았어요. 혼자 사는 집에서 혼자 떠들고 있으니까요. 근데 계속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알게 됐어요. 혼잣말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걸요.
하지만 역시 가장 좋은 건 사람과의 대화였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라도 밖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매일 오전 10시쯤 되면 동네 슈퍼에 가요. 사실 살 게 별로 없어요. 우유 한 팩, 바나나 2개, 두부 한 모. 이런 거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슈퍼 주인 아주머니랑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거죠. 사장님, 오늘 바나나 싱싱하네요. 네,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 드셔보실래요? 어머, 정말요? 고마워요. 바나나 한 조각 얻어먹으면서 저는 계속 말을 해요. 요즘 날씨가 왔다 갔다 하니까 감기 조심하셔야 해요. 할머니도요. 아침 저녁으론 쌀쌀하니까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그럼요. 사장님도 건강하세요. 이런 대화요. 별거 아니죠? 고작 2, 3분이에요. 근데 그 2, 3분이 제 하루를 바꿔요. 슈퍼를 나서면 기분이 좋아요. 목소리를 냈으니까요. 누군가 제 말을 들어줬으니까요. 대화를 나눴으니까요. 입에 기름칠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엔 약국에 가요. 사실 약은 한 달에 한 번만 받으면 돼요. 근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러요. 약사 선생님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대화를 나누려고요. 선생님, 요즘 무릎이 시큰거리는데 괜찮을까요? 할머니, 날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따뜻하게 찜질해 보세요. 아, 그래요? 근데 찜질을 어떻게 해요? 따뜻한 수건으로 하셔도 되고 핫팩 사서 붙이셔도 돼요. 핫팩이 어디 있어요? 여기요, 할머니. 이거 붙이는 거예요. 어머, 고마워요. 몇 개 살게요. 약사 선생님은 친절해요. 제가 자주 오니까 이제 알아보세요. 할머니 또 오셨어요. 하면서 웃어주세요. 그 웃음이 좋아요. 제가 환영받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기억되고 있다는 느낌이요. 그 다음엔 편의점에 가요. 사실 편의점에서 살 건 없어요. 비싸잖아요. 근데 가끔 가요. 컵라면 하나 사거나 빵 하나 사면서 말을 걸려고요. 여기 이 빵 언제 들어온 거예요? 오늘 아침이요. 그래요? 그럼 하나 살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먹는 빵이래요. 네,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요. 친구 웃기죠? 70 넘은 할머니가 하루 종일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 가게 저 가게 들러서 말을 거는 거잖아요. 딱히 살 것도 없으면서요. 근데 뭐 어때요? 저는 입에 기름칠을 하는 거예요. 제 성대를 움직이는 거예요. 제 뇌를 깨우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요, 정말로 입이 굳어요. 목소리가 작아져요. 문장이 짧아져요. 생각도 단순해져요. 근데 매일 조금씩이라도 말을 하면요, 달라져요. 목소리에 힘이 생겨요. 문장이 길어져요. 농담도 할 수 있어요. 웃을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사회적 근육이에요. 사회적 근육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몸에 근육이 있듯이 사회생활의 재계속도 근육이 있대요. 대화하는 능력, 사람들과 어울리는 능력, 표정 짓는 능력, 농담 주고받는 능력. 이런 게 다 사회적 근육이래요. 근데 이 근육도 안 쓰면 퇴화한대요. 헬스장 안 가면 팔다리 근육 빠지듯이 사람들 안 만나면 사회적 근육도 빠진대요. 그래서 혼자 오래 살면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져요. 어색해져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집에만 있고 싶어져요. 악순환이에요. 집에만 있으면 말을 안 하게 되고, 사회적 근육이 빠지고 사람 만나기 더 어려워지고 더 집에만 있게 되고, 이게 반복되면 나중엔 정말로 은둔형 노인이 돼요. 아무도 안 만나고 아무하고도 말 안 하고 그냥 혼자 집에서 TV만 보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근데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일 운동하듯이 말도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스트레칭 하듯이 혼잣말로 목을 풀어요. 좋은 아침이야. 오늘도 화이팅.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날씨 좋네요. 오늘 참 맑아요. 수고하세요. 이런 말들을 계속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쑥스러웠어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 걱정도 됐어요. 근데 계속하다 보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절해요. 인사하면 인사해줘요. 말 걸면 대답해줘요. 어떤 분들은 오히려 반가워하세요. 특히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은요, 말 걸면 진짜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외로우시거든요. 그분들도 말할 사람이 없으시거든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파트 앞 벤치에서 쉬고 있었어요. 산책하다가 다리가 아파서요. 그때 옆집 할머니가 지나가시더라고요. 저는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멈춰서서 저를 보셨어요. 어머, 703호 사시는 분이시죠? 네, 맞아요. 저 기억하세요? 그럼요. 엘리베이터에서 몇 번 봤어요. 앉으세요. 같이 앉아요. 할머니가 제 옆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우리는 30분을 떠들었어요. 날씨 이야기, 아파트 관리비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건강 이야기. 온갖 이야기를 다 했어요. 헤어질 때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오랜만에 수다 떨었네요. 시원해요. 저도요. 정말 재밌었어요.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산책할 때 보면 인사해요. 그럼요. 꼭 그러세요. 그날 집에 가는 길에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아, 나 아직 괜찮네. 아직 말할 수 있네. 아직 사람들이랑 통할 수 있네. 입에 기름이 철철 넘치는 느낌이었어요. 혹시 요즘 말을 안 하고 계세요? 혹시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나요? 혹시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지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운동을 시작하세요. 말하는 운동을요. 처음엔 혼잣말이라도 좋아요. 오늘 날씨 좋네. 밥이 맛있네. 저 새가 예쁘네. 뭐든 좋아요. 그 다음엔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말을 거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짧은 말이라도요. 그렇게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요, 어느새 입에 기름이 칠해져 있을 거예요. 목소리가 또렷해지고 문장이 자연스러워지고 대화가 즐거워질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당신이 다시 사람이 된 걸 느낄 거예요. 혼자 떠돌아다니는 외로운 섬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말의 힘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이야기도 들으러 와주실 거죠? 다음엔 마트에서 생긴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정말 재밌는 이야기예요. 두부 하나 사러 갔다가 평생 친구를 만난 이야기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말 한마디가 당신을 살게 합니다. 할 이야기는요, 제 인생에서 정말 뜻밖의 선물 같았던 일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고 따뜻하고 가끔 웃음이 나와요. 마트에서 두부 하나 사러 갔다가 평생 친구를 만난 이야기예요. 때는 작년 9월이었어요. 추석이 한 달쯤 남았을 때였죠. 날씨가 딱 좋았어요.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고 가을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산책하기 딱 좋은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 오전에 동네 대형마트에 갔어요. 사실 대형마트는 잘 안 가요. 너무 크고 사람 많고 복잡해서요. 혼자 사는 노인한테 대형마트는 부담스러워요. 카트 끌고 다니기도 힘들고 살 것도 별로 없고 뭔가 쓸쓸해지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가족끼리 와서 카트에 물건 가득 담는데 저는 두부 하나, 콩나물 한 봉지 이런 거만 사니까요. 근데 그날은 갔어요. 왜 갔냐면 광고지를 봤거든요. 두부가 할인한대요. 4,000원짜리가 2,000원이래요. 반값이에요. 그럼 가야죠. 저희 같은 노인네들은 할인에 약하잖아요. 마트에 도착해서 카트를 끌고 두부 코너로 갔어요. 냉장 코너 한쪽에 두부가 쫙 진열돼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순두부, 연두부, 찌개용 두부, 부침용 두부, 국산 콩두부, 유기농 두부, 해콩 두부. 아니, 두부가 언제부터 이렇게 많아졌어요? 제가 알던 시절엔 그냥 두부였는데 말이에요. 저는 한참을 서서 고민했어요. 어떤 걸 사지? 찌개 끓이려면 단단한 게 나을까? 아니면 부드러운 게 나을까?
그때였어요.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거는 거예요. 할머니 찌개 끓이실 거예요. 깜짝 놀라서 돌아봤죠. 저랑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어요. 회색 점퍼에 등산화신고 장바구니 들고 계셨어요. 얼굴이 참 인자하게 생기셨더라고요. 아, 네. 찌개 끓이려고요. 그럼 이거 드세요. 이게 제일 나아요. 안 부서져요. 그 할머니가 두부 하나를 집어서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여기서 맨날 헷갈려요. 두부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웃었어요. 그 할머니도 웃으셨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할머니도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살아요. 할머니는요? 저도요. 남편 떠나보낸 지 6년 됐어요. 아이고, 저랑 똑같네요. 저도 6년 됐어요. 세상에, 그래요? 그럼 우리 나이도 비슷하겠네요. 저 72살이에요. 어머, 저 73이에요. 1살 차이네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떠들었어요. 두부 코너 앞에서요. 냉장고 문이 열려서 찬바람이 나오는데도 눈치 못 채고 떠들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봐도 신경 안 쓰고 떠들었어요. 그렇게 10분쯤 떠들었을까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우리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어디 가서 차라도 마실까요? 좋아요. 그럽시다. 우리는 마트 안에 있는 푸드코트로 갔어요. 각자 커피를 한 잔씩 사서 마주 앉았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종이컵 커피를 마시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친구랑 다방에서 수다 떨던 그때처럼요. 할머니 성함은 김순자 씨였어요. 저는 이영희예요. 순자 씨는 저보다 1살 위였지만 편하게 언니, 동생하고 부르기로 했어요. 영희야, 너 어디 사니? 나 레미안 아파트 703호. 어머, 나 그 옆 단지 살아. 푸르지오. 세상에, 그럼 우리 이웃이네? 그러게. 근데 우리 왜 진작 못 만났을까? 혼자 살면 잘 안 나다니잖아. 맞아.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순자 언니도 저처럼 남편을 먼저 보냈어요. 자식은 아들 하나인데 캐나다에 산대요. 1년에 한 번 오면 다행이래요. 외롭지? 외롭지. 너무 외로워. 나도. 그 순간 우리 둘 다 눈물이 글썽했어요. 이상한 일이죠.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마트 푸드코트에서 커피 마시면서 서로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서로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말 안 해도 설명 안 해도 그냥 알았어요.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롭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들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말할 사람이 없어서 입이 근질거렸구나. 그날 우리는 2시간을 떠들었어요.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옛날 이야기, 요즘 이야기.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았어요. 6년 동안 누구한테도 못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있잖아, 영희야. 나 요즘 밤에 잠을 못 자. 왜? 어디 아파?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조용해서. 아, 나도 그래. 그치? 옛날엔 남편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짜증났는데 지금은 그 소리가 그리워. 맞아. 나도 그래. 그리고 있잖아, 밥 먹을 때가 제일 외로워. 그것도 맞아. 혼자 밥 먹으면 맛이 없어. 맞아. 그래서 나 요즘 그냥 김치만 먹고 말아. 나도. 우리는 서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그 느낌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헤어질 때 순자 언니가 말했어요. 영희야, 우리 전화번호 교환하자. 좋아. 우리는 각자 휴대폰을 꺼내서 번호를 저장했어요. 언니, 그럼 연락해. 그래, 꼭 연락할게. 그날 집에 오는 길에 저는 콧노래를 불렀어요. 얼마 만에 콧노래인지 몰라요. 1년, 2년, 어쩌면 남편 떠나보낸 후로 처음이었을지도 몰라요. 집에 도착해서 두부를 냉장고에 넣으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두부 참 잘 샀다. 친구도 생기고. 그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았더니 순자 언니였어요. 영희야 나야. 순자. 언니. 왜? 있잖아 우리 오늘 공원에서 산책할래? 공원? 응. 우리 동네 뒷산 있잖아. 거기 산책로 좋아. 같이 걸을래? 좋지. 우리는 오후 2시에 공원 입구에서 만났어요. 순자 언니는 등산복을 입고 등산 스틱까지 들고 나왔어요. 저는 그냥 편한 옷 입고 운동화 신고 나갔는데 언니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영희야, 너 준비성이 없네. 스틱 없으면 힘들어. 나 괜찮아. A 다음엔 하나 사. 무릎에 좋아. 우리는 천천히 산책로를 걸었어요. 가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졌어요. 바람이 불면 낙엽이 바스락거렸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다람쥐가 나무를 타고 멀리서게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좋다 영희야. 뭐가? 이렇게 같이 걷는 거. 나도 좋아. 우리는 걸으면서 계속 떠들었어요. 저기 봐 코스모스 폈어. 어머 예쁘다. 사진 찍자. 좋아. 우리는 코스모스 앞에서 셀카를 찍었어요. 70 넘은 할머니 둘이 손가락으로 V하고 웃으면서요.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우리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은 반짝였어요.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2~3번씩 만났어요. 때론 공원에서 산책하고 때론 마트에서 장 보고 때론 동네 카페에서 차 마시고. 순자 언니는 제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첫째 일정이 생겼어요. 영희야, 내일 화요일이지? 우리 공원 가기로 한 날이야. 응, 맞아. 2시에 만나자. 일정이 생기니까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졌어요. 내일은 언니 만나는 날이네. 뭐 입고 나갈까? 머리 좀 손질해야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둘째 말할 사람이 생겼어요. 언니 있잖아. 어제 TV에서 이런 거 봤는데. 영희야, 나 요즘 이런 고민이 있어. 우리는 온갖 이야기를 다 나눴어요. 중요한 이야기부터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누가 듣기엔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겠지만 우리한텐 전부였어요. 셋째 웃음이 생겼어요. 순자 언니는 유머 감각이 있어요. 자주 농담을 해요. 영희야, 우리 나이에 연애해볼까? 뭐? 연애? 응. 공원에 할아버지들 많던데. 괜찮은 사람 골라보자. 언니 정신 차려. 우리 이제 늙었어. 늙긴 뭘 늙어. 마음은 아직 20살인데. 이런 시기예요. 바보 같은 농담이지만 우리는 깔깔 웃었어요. 배를 잡고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겨울이 왔어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공원 산책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장소를 찾았어요. 동네 복지관이었어요. 복지관에 어르신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노래교실, 요가교실, 서예교실, 스마트폰 교실. 이것저것 많았어요. 우리는 노래교실에 등록했어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옛날 노래를 불렀어요. 나훈아, 현철, 패티김, 이미자. 우리 젊었을 때 듣던 노래들이요. 선생님이 반주를 치면 우리는 따라 불렀어요. 물레방아 도는구나. 울고 넘는 박달재가. 틀려도 괜찮았어요. 음정이 안 맞아도 괜찮았어요. 그냥 마음껏 불렀어요. 노래를 부르는 동안엔 외롭지 않았어요. 슬프지 않았어요. 그냥 행복했어요. 어느 날 노래교실이 끝나고 순자 언니가 말했어요. 영희야, 고마워. 왜? 너를 만나서. 있잖아, 나 작년 이맘때쯤 정말 힘들었거든. 아들한테 전화해도 통화 한 5분이면 끝나고 친구들은 다 멀리 살거나 아프거나. 정말 외로웠어. 그래서 가끔 생각했어.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고. 언니. 근데 너를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아. 오늘은 영희 만나는 날이네 하면서. 그게 나한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 저는 언니 손을 잡았어요. 나도야 언니. 나도 언니 만나고 나서 살맛나.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어요. 복지관 복도에서 오가는 사람들 신경도 안 쓰고요.
친구, 이게 바로 예상치 못한 우정이에요. 마트에서 두부 고르다가 만난 낯선 할머니가 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됐어요. 혼자 밥 먹을 때 전화해서 언니, 나 지금 밥 먹는데 심심해. 통화하자 할 수 있는 사람. 밤에 잠 안 올 때 문자 보내서 나도 잠 안 와. 내일 뭐 하지? 물어볼 수 있는 사람. 아플 때 전화하면 내가 지금 갈기하고 달려와 줄 사람. 그런 사람이 생긴 거예요. 두부 하나 사러 갔다가요. 여러분 혹시 요즘 마트 가세요? 혼자 장바구니 들고 가세요? 카트 끌면서 외로우세요? 그럼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처럼 혼자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채소 코너에서 고민하고 있는 할머니, 과일 코너에서 수박을 두드리는 할아버지, 두부 앞에서 어떤 걸 살지 고민하는 분. 그분한테 한마디 건네보세요. 이거 맛있어요. 요즘 무가 참 실하네요. 이 사과 달아요. 그 한마디가 대화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 대화가 전화번호 교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 전화번호가 평생 친구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저처럼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대답만 하고 가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예 무시하시기도 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때때로 아주 가끔 기적이 일어나요. 낯선 사람이 친구가 되는 기적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이제 좀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스도쿠 하세요? 아니면 십자 말풀이? 요즘 노인들 사이에서 인기래요.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하잖아요. 뇌 운동이 된다고요. 저도 해봤어요. 신문에 나오는 스도쿠 열심히 풀고 십자 말풀이도 하고요. 근데 친구,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스도쿠보다 100배 더 강력한 뇌 운동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대화예요. 사람과의 대화요.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대화가 뭐 대단하다고? 했죠.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버스 정류장에서였어요. 저는 106번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병원 가는 길이었죠. 옆에 다른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어요. 그분이 먼저 말을 거셨어요. 106번 오려면 아직 멀었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버스 앱을 확인했어요. 한 5분 남았네요. 아이고 오래 남았네. 추운데. 정말요? 오늘 바람이 세요. 할머니도 병원 가세요? 네, 정기 검진 받으러요. 할머니는요? 나도. 정형외과 가야 돼. 무릎이 아파서.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이어졌어요. 날씨, 병원, 자식들, 요즘 물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버스가 올 때까지 한 15분.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쉬지 않고 떠들었어요. 버스가 왔을 때 저는 신기한 걸 느꼈어요.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았어요. 뭔가 머릿속이 환해진 느낌. 마치 오래 쓰지 않던 기계를 돌렸더니 윤활유가 돌면서 부드럽게 작동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왜 대화를 하고 나니 머리가 맑아졌을까?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대화라는 게 엄청나게 복잡한 작업이라는 걸요.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의 질문을 듣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적절한 대답을 생각하고 말로 표현하고 상대방 반응을 보고 다시 대답하고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몇 초 만에요. 그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작동해요. 언어 영역, 기억 영역, 감정 영역, 사회성 영역. 전부 다요. 스도쿠는 어때요? 숫자만 보면 돼요. 논리만 쓰면 돼요. 혼자 앉아서 조용히 풀면 돼요. 뇌의 일부만 쓰는 거예요. 하지만 대화는요. 뇌 전체를 풀가동시켜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일부러라도 사람들과 대화하려고 해요. 버스 정류장에서, 지하철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아파트 로비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말을 걸어요. 오늘 춥네요. 버스 자주 오나요? 몇 층 가세요? 날씨가 왔다 갔다 하네요. 짧은 말이에요. 별것 아닌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주고받는 과정이 제 뇌를 깨워요. 특히 낯선 사람과 대화할 때는 더 그래요. 왜냐하면 예측이 안 되거든요.
가족이랑 대화하면 패턴이 있어요. 애들한테 전화하면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 너는? 이런 식으로 뻔해요. 하지만 낯선 사람은 달라요.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 계속 집중해야 돼요. 뇌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할머니, 이 버스 청라까지 가요. 청라요? 잘 모르겠는데. 기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아, 그래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짧은 대화조차도 제 뇌는 여러 단계를 거쳐요. 질문 듣기 청라가 어딘지 생각하기 버스 노선 떠올리기. 모른다는 것 인정하기 대안 제시하기 친절하게 표현하기. 이 모든 게 3초 만에 일어나요. 대단하지 않아요? 어느 날은 지하철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젊은 여자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혹시 이 근처에 맛있는 냉면집 아세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냉면집? 여기 근처에? 아, 맞다. 시장 안에 있었지. 근데 이름이 뭐였더라? 아, 평양냉면. 거기 국물이 맛있었는데. 근데 가는 길을 어떻게 설명하지? 시장 입구에서. 아니, 지하철역에서 설명하는 게 나을까? 이 모든 생각이 몇 초 만에 스쳐 지나갔어요. 네, 있어요. 여기서 3번 출구로 나가서 5분쯤 걸으면 재래시장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쭉 가면 평양냉면집 있어요. 국물이 진짜 맛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평양냉면이요? 네, 간판에 크게 써 있어요. 못 찾겠으면 시장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알아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여자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내가 도움이 됐구나. 내가 아직 쓸모 있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그 짧은 대화 동안 제 뇌가 완전히 깨어났다는 거예요. 기억을 더듬고 정보를 정리하고 길을 설명하고 친절하게 표현하고. 수도쿠 100개 푸는 것보다 효과적이었을 거예요. 요즘은 일부러 복잡한 대화를 만들어요. 시장 가면 가게 주인한테 물어봐요. 사장님, 이 배추 언제 들어온 거예요? 오늘 아침이요. 어디서 온 거예요? 해남에서 왔어요. 해남? 거기 배추 유명하죠? 네, 맞아요. 맛있어요. 그럼 하나 주세요. 근데 요즘 배추값이 많이 올랐죠? 네, 작년보다 비싸요. 날씨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화를 길게 끌어요. 그러면 뇌가 계속 작동해요. 질문하고 듣고 또 질문하고 듣고. 재밌어요. 그리고 가게 주인들도 대부분 친절해요. 대화를 나누면 더 친절해지고 가끔 덤도 줘요. 할머니, 대파 좀 드릴게요. 어머, 고마워요. 이렇게요. 친구,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냐면요. 노인들한테 대화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나이 들면 뇌가 퇴화해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치매도 올 수 있어요. 그걸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대화예요. 수도쿠도 좋고 십자말풀이도 좋지만 살아있는 사람과의 대화만큼 효과적인 건 없어요. 왜냐하면 대화는요, 뇌의 모든 부분을 사용하니까요. 기억하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감정을 느끼고 상대를 배려하고 타이밍을 맞추고. 이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나니까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어요. 사회적으로 활발한 노인일수록 치매 위험이 낮다고요. 왜 그럴까요? 대화를 많이 하니까요.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때론 논쟁도 하고. 그 과정에서 뇌가 계속 작동하니까 퇴화가 늦어지는 거래요. 반대로 집에만 있고 말을 안 하면요. 뇌가 빠르게 늙어요.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친구 여러분한테 부탁이에요. 오늘부터 뇌 운동을 시작하세요. 수도쿠 말고 대화로요. 버스 정류장에서 옆 사람한테 버스 자주 오나요? 물어보세요. 마트에서 이거 맛있어요? 물어보세요. 동네에서 오늘 날씨 좋네요. 말 걸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나 뜨거울 거예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요, 익숙해져요.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할 거예요. 머리가 맑아지는 걸요. 기분이 좋아지는 걸요. 세상이 덜 외로워지는 걸요. 대화는 단순한 수다가 아니에요. 뇌를 살리는 운동이에요. 마음을 살리는 약이에요.
인생을 살리는 힘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한마디면 돼요. 안녕하세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뇌를 깨울 거예요. 이번 이야기는 조금 무거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해야 할 이야기예요. 혼자 사는 노인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외로움? 그것도 맞아요. 건강? 그것도 맞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적은요, 과거예요. 혼자 집에 있으면요, 자꾸 옛날 생각이 나요. 어쩔 수가 없어요. TV를 봐도 창밖을 봐도 그냥 멍하니 앉아 있어도 과거가 자꾸 떠올라요. 처음엔 좋은 기억이에요. 아, 그때 남편이랑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참 좋았지. 애들이 어렸을 때 소풍 갔던 거 생각나네. 우리 엄마가 해주시던 미역국이 그립니다. 이런 따뜻한 기억들이요. 근데 점점 달라져요. 좋은 기억이 후회로 바뀌어요. 그때 남편한테 좀 더 잘할 걸. 애들한테 왜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까? 엄마 살아계실 때 왜 더 잘 못했을까? 후회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요. 그러다 보면요, 과거 속에 갇혀버려요. 저도 그랬어요. 남편 떠나보낸 후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남편 생각만 했어요. 내가 그때 병원에 더 일찍 데려갔으면, 내가 건강검진 좀 더 자주 받으라고 했으면, 마지막 순간에 내가 좀 더 좋은 말을 해줬으면, 끝이 없었어요. 후회가 끝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현재가 없어졌어요. 지금 이 순간이 보이지 않았어요. 창밖에 꽃이 피어도 모르고 새가 지저귀는지도 모르고 계절이 바뀌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과거 속에 갇혀서 후회만 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봄이었어요. 3월 말쯤. 저는 베란다에 앉아서 또 멍하니 옛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래층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계단을 쿵쿵 밟으며 올라오는 소리. 그리고 목소리. 할머니, 택배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어요. 현관문을 열었죠. 젊은 택배 기사님이 웃으면서 서 계셨어요. 할머니, 오늘 날씨 정말 좋죠? 순간 그 말에 저는 멈췄어요. 날씨? 저는 하루 종일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날씨가 어떤지 몰랐어요. 황급히 베란다를 봤어요.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파란 하늘에 구름이 몽글몽글 떠 있었어요. 바람에 나뭇가지가 살랑거렸어요. 아, 봄이었구나. 지금 이 순간이 봄이었구나. 네, 정말 좋네요. 저는 겨우 대답했어요. 택배 기사님이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산책 나가세요. 벚꽃 피었어요. 진짜 예뻐요. 벚꽃이요? 네, 우리 아파트 단지 벚꽃길 있잖아요. 거기 지금 만개했어요. 오늘 안 보면 다치겠어요. 그래요? 네, 꼭 보세요. 택배 기사님이 가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나 지금 뭐 하고 있었지? 하루 종일 집에 앉아서 6년 전 일을 후회하고 있었잖아. 그러는 사이에 봄이 왔는데 나는 몰랐잖아. 벚꽃이 폈는데 나는 몰랐잖아. 그날 오후 저는 외출 준비를 했어요. 오랜만이었어요. 산책 나가는 게요. 옷을 갈아입고 모자를 쓰고 운동화를 신었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아파트를 나서자마자 보였어요. 벚꽃이요. 하얀 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눈처럼 떨어졌어요. 아, 입이 떡 벌어졌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는 천천히 벚꽃길을 걸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벚꽃가지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였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꽃잎이 제 머리 위로 떨어졌어요. 손을 뻗어서 꽃잎 하나를 잡았어요. 하얗고 부드럽고 향기로웠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나 지금 살아있구나. 지금 이 순간에.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벚꽃을 봤어요. 그때 옆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으셨어요. 벚꽃 참 예쁘죠? 할아버지가 말을 거셨어요. 네, 정말 예뻐요. 이거 보면 살맛 나요. 1년에 딱 일주일이잖아요.
그 짧은 시간을 놓치면 아쉬워요. 맞아요. 저는 매년 이맘때면 꼭 나와요. 벚꽃 보러요. 이게 행복이에요.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저도 웃었어요. 그래, 이게 행복이지. 지금 이 순간.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어요. 과거를 놓으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여전히 옛날 생각이 나고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그럴 때 뭘 해야 하는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으로 돌아와줘요. 어느 날은 공원에서 순자 언니를 만났어요. 언니가 물었어요. 영희야, 무슨 생각해? 응? 아무 생각 안 해. 거짓말. 표정이 어두워. 또 옛날 생각했지? 들켰어요. 순자 언니는 저를 잘 알아요. 제 표정만 봐도 알아요. 영희야, 있잖아.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과거는 지나갔어.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어. 우리한테 남은 건 지금뿐이야. 오늘 이 순간. 알아. 근데 자꾸 생각나. 그럴 때는 나한테 전화해. 내가 현재로 데려올게. 어떻게? 수다 떨면서. 오늘 뭐 먹을지, 내일 날씨가 어떨지,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그런 지금의 이야기 하면서. 언니 말이 맞았어요. 대화를 하면요, 과거에서 벗어나져요. 왜냐하면 대화는 지금의 행위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 귀 기울이고 입을 열고 상대를 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과거 생각이 나려고 하면요, 일부러라도 누군가와 말을 해요. 순자 언니한테 전화하거나 동네 나가서 아는 분 만나거나 마트 가서 점원한테 말 걸거나. 오늘 비 오려나요? 이 토마토 싱싱한가요? 요즘 날씨가 이상하죠? 이런 사소한 대화들이요, 저를 현재로 데려와요. 얼마 전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녁 무렵이었어요. 집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저녁이면 함께 뉴스를 봤거든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요. 그 기억이 떠올라서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아, 외롭다. 너무 외로워. 그때 밖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베란다로 나갔어요. 아래 놀이터에서 꼬마들이 놀고 있었어요. 엄마들도 몇 분 계셨고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아이들은 지금을 살고 있네. 과거도 미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있네. 그리고 결심했어요. 나도 저렇게 살자. 지금을 살자. 저는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놀이터로 갔어요. 벤치에 앉아서 아이들이 노는 걸 봤어요. 그때 옆에 젊은 엄마가 앉았어요. 할머니, 손주 보러 오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 보러 왔어요. 아, 그러세요? 애들 보면 기분 좋죠. 네, 정말 그래요. 우리는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아이들 이야기,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쯤에는요, 아까의 슬픔이 사라져 있었어요. 여전히 남편이 그립긴 했지만 괜찮았어요. 지금을 살았으니까요. 친구 여러분도 그러세요? 혼자 있으면 자꾸 옛날 생각나세요? 후회가 밀려와서 괴로우세요? 그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세요. 그럼 밖으로 나가세요. 사람들을 만나세요. 대화를 나누세요. 날씨에 대해, 꽃에 대해, 새에 대해, 오늘 저녁 메뉴에 대해. 무슨 이야기든 좋아요. 대화를 하면요,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와져요. 왜냐하면 대화는 과거에 대한 게 아니니까요. 대화는 지금 이 순간의 일이니까요. 상대의 목소리를 듣고 눈을 보고 반응하고 대답하고. 그 모든 게 지금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과거에 갇혀 있으면요, 새로운 기억을 만들 수가 없어요. 남편과의 추억만 붙들고 있으면 새로운 우정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옛날 일만 생각하면 오늘의 벚꽃을 놓쳐요. 하지만 지금을 살면요, 새로운 기억이 쌓여요. 순자 언니와 웃으며 걷던 공원 산책이요. 벤치에서 할아버지와 나눴던 벚꽃 이야기. 택배 기사님이 날씨 좋죠? 하고 웃던 얼굴. 이런 것들이 새로운 기억이 돼요.
그리고 그 기억들이 저를 채워요. 과거의 빈자리를 현재의 따뜻함으로 채워요. 친구, 과거는 소중해요. 우리의 인생이니까요. 하지만 과거에만 머물면 안 돼요. 지금도 살아야 해요. 오늘도 이 순간도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그 지금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사람들과 연결되는 거예요. 대화하고 웃고 공감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와요.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알게 돼요. 아, 나 아직 살아있구나. 지금 이 순간을. 이번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사는 동네 이야기요. 혼자 살면요, 하루가 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15시간, 16시간. 그 긴 시간을 혼자 견뎌야 해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TV를 봐도 한계가 있고 책을 읽어도 눈이 아프고 낮잠을 자자니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동네예요. 내가 사는 지역사회요. 저는 이 아파트에서 10년을 살았어요. 처음엔 남편이랑 같이 살았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죠. 10년이면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동안 저는 이 동네의 일부가 됐어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는 저를 알아보고 슈퍼주인 아주머니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약국 약사 선생님은 제 병력을 알고 공원에서 산책하는 분들은 제 얼굴을 알아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어느 날이었어요. 2, 3일 동안 감기에 걸려서 집에만 있었어요. 몸이 안 좋으니까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누워서 쉬었죠. 사흘째 되던 날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아래층에 사는 순자 언니였어요. 영희야, 너 왜 안 나와? 공원에서 이틀째 안 보여서 걱정했어. 언니, 나 감기 걸렸어. 어머, 그래? 혼자 있었어? 왜 전화 안 했어? 언니는 집에 들어와서 제 이마를 짚어봤어요. 열은 없네. 약은 먹었어? 응, 먹었어. 밥은? 아직. 에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죽 끓여줄게. 기다려. 언니는 부엌으로 가서 뚝딱뚝딱 죽을 끓였어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호박죽을 끓여줬어요. 자, 먹어. 따뜻할 때. 그 죽을 먹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감동해서요.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 날 챙기는구나. 내가 이 동네에서 보이는 존재구나. 그리고 알게 됐어요. 동네에서 보이는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혼자 사는 노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죽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게 죽는 거예요. 며칠 동안, 어쩌면 몇 주 동안 아무도 모르는 채로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동네에서 제가 보이는 사람이면요. 매일 공원에서 산책하는 사람, 매일 슈퍼에 들르는 사람, 매주 약국에 가는 사람. 이렇게 보이면요. 안 보일 때 누군가 알아채요. 영희 할머니 오늘 안 보이네. 어디 아프신가? 그게 바로 안전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라도 동네에 자주 나가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예요. 아침 10시면 슈퍼에 가고 오후 2시면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 6시면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아요. 규칙적으로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기억해요. 아, 저 할머니 또 오셨네. 오늘도 산책하시네. 그렇게 제가 동네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인사예요. 저는 누구를 만나도 인사해요. 경비 아저씨한테, 청소하시는 분한테, 지나가는 이웃한테 다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처음엔 좀 쑥스러웠어요. 내가 왜 모르는 사람한테까지 인사를 하지 싶었어요. 근데 계속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저를 기억하더라고요. 아, 인사 잘하시는 할머니시네요. 항상 웃으시는 분. 친절하신 어르신.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저는 저 어르신에서 영희 할머니가 됐어요. 얼굴 있는 사람이 됐어요. 얼마 전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트에 갔는데 계산대에서 지갑을 못 찾는 거예요. 분명히 가져왔는데 가방 안에 없는 거예요. 당황했죠. 저기, 지갑을 집에 두고 온 것 같아요. 계산하시던 분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다음에 주세요. 네? 근데 괜찮아요. 할머니 자주 오시잖아요. 믿어요. 그 말에 감동했어요. 저를 믿어준다고요. 자주 오는 단골이라고요. 집에 가서 지갑을 챙겨서 다시 마트에 갔어요. 정말 죄송해요. 여기 있어요. 아이고 괜찮아요. 천천히 오셔도 됐는데 그분은 전혀 화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를 알았으니까요. 저를 영희 할머니로 알았으니까요. 이게 바로 지역사회예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 나를 챙기는 사람들이 있는 곳. 내가 안 보이면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런 곳이 있으면요, 혼자 살아도 덜 외로워요. 내가 이 세상에서 보이는 존재라는 걸 느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탁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서 보이는 사람이 되세요. 집에만 있지 마세요. 밖으로 나가세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를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사하세요. 웃으세요. 친절하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요, 여러분도 동네의 일부가 될 거예요. 참 인사 잘하시는 어르신, 항상 웃으시는 할머니, 친절하신 할아버지, 이렇게요.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이 안 보이면요, 누군가 걱정할 거예요. 오늘 할머니 안 보이시네? 어디 아프신가? 그게 바로 안전망이에요. 혼자 사는 노인에게 꼭 필요한 안전망이에요. 이 이야기는 꼭 해야 해요. 혼자 사는 노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이야기니까요. 여러분 혹시 투명 인간이 된 기분 아세요? 제가 진짜로 그런 경험을 했어요. 나이 들면서요, 점점 투명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이 날 안 보는 거예요. 아니, 보긴 보는데 그냥 배경처럼 보는 거예요. 마치 길거리 가로수나 벤치처럼요. 아, 저기 할머니가 있네 하고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버스를 탔어요. 자리가 없어서 서 있었죠. 제 앞에 젊은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20대 정도?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는데 버스가 흔들리니까 힘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고개도 안 들었어요. 저를 보지도 않았어요. 다음 정거장에서 다른 할머니가 타셨어요.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죠. 그때야 옆에 있던 중년 여자분이 자리를 양보했어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그 할머니는 고맙다고 인사하시며 앉으셨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왜 안 보일까? 나도 힘든데.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투명해졌구나.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구나. 그리고 이런 일도 많았어요. 마트에 가면요, 젊은 사람들이 제 앞을 확 지나가요. 실례합니다 라는 말도 없이요. 제가 상품을 보고 있으면 제 손 위로 쭉 뻗어서 물건을 집어가요.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요. 은행 가면요, 직원들이 설명을 너무 빨리 해요. 할머니 여기 서명하시고요. 이거는 여기에 체크하시고 이건 나중에 받으시면 돼요.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다음 손님을 부르려고 해요. 저기, 천천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네. 여기요, 여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다시 설명해요. 제가 귀찮은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병원은 더 했어요. 대학병원에 가면요, 의사 선생님들이 저를 안 봐요. 컴퓨터 화면만 보면서 말해요. 약 드세요. 3개월 후에 다시 오세요. 저기 선생님. 제가 요즘 어지러운데요. 어지러워요? 그럼 검사 한번 더 해볼까요? 접수하고 오세요. 그리고 다음 환자를 부르려고 해요. 저는 아직 궁금한 게 많은데요. 내가 뭘 잘못 먹었나? 약을 바꿔야 하나? 얼마나 심각한가? 하지만 물어볼 틈도 없이 진료가 끝나요. 70 넘은 노인은 빨리 처리해야 할 업무가 된 느낌이었어요. 길을 걷다가도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빠르게 걸어가요. 제가 천천히 걷고 있으면 짜증낸 듯 옆으로 돌아가요. 아무도 속도를 맞춰주지 않아요. 제가 길을 건너려고 횡단보도에 서 있으면요, 신호가 바뀌자마자 사람들이 우르르 건너가요. 저는 무릎이 안 좋아서 천천히 걸어야 하는데요. 차들이 빵빵거리며 기다려요.
마치 빨리 좀 건너라고 재촉하는 것처럼요. 그럴 때 느껴요. 아, 나는 이 사회에서 걸림돌이구나. 느린 노인이구나. 가장 슬펐던 건요, 손주들 만났을 때였어요. 딸이 추석 때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손주들 데리고요. 초등학생이랑 중학생이에요. 저는 너무 반가워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학교는 재밌니? 친구들은 많아. 공부는 어때? 근데 애들이요, 대답을 안 해요. 네, 아니요. 이렇게만 하고요. 계속 휴대폰만 봐요. 제 얼굴도 안 봐요. 할머니가 말하는데 좀 들어라. 딸이 애들한테 혼을 냈어요. 그러자 애들이 마지못해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근데 표정이 귀찮다는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 애들한테도 투명하구나. 그냥 명절 때 억지로 인사해야 하는 할머니일 뿐이구나.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친구, 이게 노인의 현실이에요. 점점 투명해지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배경이 되는 거예요. 길거리 가로수처럼, 공원 벤치처럼요. 있어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외롭고 슬프고 화가 나는지 몰라요. 나도 사람인데, 나도 감정이 있는데, 나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저는 결심했어요. 내가 먼저 보여야겠다. 사람들이 날 안 보면 내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먼저 웃는 거예요. 먼저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엘리베이터에서 젊은 사람들이 휴대폰만 보고 있으면요. 제가 먼저 말을 걸어요. 오늘 날씨 춥죠? 네? 아, 네. 그 사람은 깜짝 놀라서 저를 봐요. 그 순간 저는 투명하지 않아요. 보이는 사람이 돼요.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누가 제 앞을 지나가려고 하면요. 제가 먼저 말해요. 여기 좀 봐야 해서요. 잠깐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 죄송합니다 하고 기다려요. 저를 보게 돼요. 은행에서 직원이 빨리 설명하려고 하면요. 제가 손을 들어요. 잠깐만요.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저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직원이 속도를 늦춰요. 저를 사람으로 대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옷 입는 거였어요. 혼자 살면요. 옷 입는 게 귀찮아져요. 어차피 아무도 안 보는데 뭐.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입게 돼요. 낡은 옷, 편한 옷, 색깔도 안 맞는 옷. 그러면 정말로 투명해져요. 사람들이 더 안 봐요. 그래서 저는 요즘 신경 써서 입어요. 깔끔하게요. 머리도 빗고 립스틱도 바르고 옷도 잘 챙겨 입어요. 그러면 달라져요. 사람들이 저를 봐요. 할머니, 오늘 옷이 예쁘시네요. 할머니, 머리 하셨어요. 이런 말을 들어요. 그럴 때 기분이 좋아요. 아, 내가 보이는구나. 투명하지 않구나. 얼마 전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동네 카페에 갔어요. 커피를 주문하려고 줄을 서 있었는데요. 앞에 젊은 여자가 저를 봤어요. 할머니, 재킷 예쁘시네요. 어디서 사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 재킷을 칭찬하다니요. 아, 이거요? 백화점에서 샀어요. 색깔이 정말 예뻐요. 할머니한테 잘 어울리세요. 고마워요. 칭찬해줘서. 그 짧은 대화가 하루 종일 기분을 좋게 만들었어요. 나 보였구나. 누군가 날 봤구나.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내가 먼저 도움을 주면요. 사람들이 날 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서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있었어요. 버스가 왔는데 유모차를 접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가가서 말했어요. 제가 아기 잠깐 안아드릴까요? 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애들 키워봐서 잘 알아요. 저는 아기를 안아주고 엄마는 유모차를 접어서 버스에 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저를 봤어요. 진짜로 봤어요. 감사하는 눈빛으로요. 그 순간 느꼈어요. 아, 나 아직 쓸모 있구나. 나 아직 필요한 사람이구나. 마트에서도 그래요.
키가 작은 할머니가 높은 선반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다가가서 물었어요. 할머니 뭐 꺼내드릴까요? 아이고 고마워요. 저기 저 통조림 좀 꺼내주시겠어요? 제가 꺼내드렸어요. 고맙습니다. 나이 드니까 팔도 안 올라가네요. 저도 그래요. 서로서로 도와야죠. 우리는 웃으며 헤어졌어요. 그 할머니는 저를 봤어요. 저도 그 할머니를 봤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투명하지 않았어요. 이게 제가 배운 거예요. 투명해지고 싶지 않으면 먼저 움직여야 해요.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웃고 먼저 도움을 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날 봐요. 투명한 배경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으로 봐요. 물론 가끔은 거절당해요. 괜찮습니다 하고 돌아서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적어도 시도는 했으니까요. 적어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여러분이 투명해졌다고 느껴지면요. 거울을 보세요. 정말로 거울을요. 그리고 자신한테 말하세요. 나는 여기 있어. 나는 존재해. 나는 보여. 그리고 밖으로 나가세요. 깔끔하게 옷 입고 머리 빗고 립스틱 바르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면 먼저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을 보이게 만들 거예요. 투명 인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으로요. 자, 이제 조금 가볍게 가볼까요? 지금까지 진지한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이번엔 웃으면서 들으세요. 웃음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즘 웃으세요? 진짜로 배꼽 잡고 웃는 일이 있으세요? 저는요. 솔직히 남편 떠나보낸 후로 한동안 웃은 적이 없었어요. 웃을 일이 없었거든요. 혼자 TV 보면서 피식 웃는 정도? 그것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정도였어요. 근데 친구 웃지 않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얼굴이 굳어요. 진짜로요. 거울을 보면 인상이 험악해져 있어요. 입꼬리가 내려가고 미간에 주름이 생기고.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무서운 얼굴이 됐지? 그러다가 순자 언니를 만났어요. 언니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을 찾아내요. 처음엔 좀 황당했어요. 우리가 공원을 걷고 있었는데요. 언니가 갑자기 말했어요. 영희야 있잖아. 우리 나이에 염색하면 이상할까? 염색? 왜? 요즘 젊은 애들 보면 머리를 빨갛게도 하고 파랗게도 하잖아. 우리도 한번 해볼까? 언니 정신 차려. 우리 일은 넘었어. 그래서 더 해야지. 얼마 안 남았는데 뭐. 나 핑크색 하고 싶어. 핑크색? 응. 할머니가 핑크 머리면 귀엽잖아. 저는 상상했어요. 70 넘은 할머니가 핑크 머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요. 갑자기 웃음이 터졌어요. 푸아. 언니도 웃었어요. 그치? 웃기지? 우리는 한참을 웃었어요. 그날 이후로 언니는 자주 이런 농담을 했어요. 영희야, 우리 댄스 학원 다닐까? 댄스? 응. 요즘 힙합 배우는 할머니들 있대. 우리도 해보자. 언니, 우리 무릎이 안 좋잖아. 무릎 쓰는 춤만 빼고. 팔만 흔들면 되지. 또 웃었어요. 영희야, 우리 유튜브 할까? 유튜브? 응. 70 할매들의 먹방 어때? 틀니로 먹는 오징어 부침개. 언니, 뭐 웃기잖아. 조회수 대박 날 텐데. 또 웃었어요. 친구, 이게 중요해요. 웃음이요. 나이 들수록 웃음이 중요해요. 웃으면요, 모든 게 달라 보여요. 같은 상황인데도 덜 슬퍼요. 덜 외로워요. 순자 언니는 저한테 웃음을 선물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아, 나 웃을 수 있구나. 아직 웃을 수 있구나. 요즘은 일부러라도 웃으려고 해요. 경로당에 가요. 거기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화투도 치고 수다도 떨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저는 원래 경로당 안 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경로당? 그건 외로운 노인들이 가는 곳 아냐? 이런 편견이 있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완전 달랐어요. 거기는 웃음이 넘쳐났어요. 야, 김씨, 너 또 속임수 썼지? 내가 언제? 정정당당하게 이겼어.
에이 거짓말. 할아버지들이 화투 치면서 티격태격 하는데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제 우리 손자가 그러는데요. 뭐? 뭐? 할머니 틀니 빼고 사진 찍어 그래요. 세상에. 요즘 애들은. 그래서 내가 진짜 빼고 찍었어요. 그랬더니 애가 깔깔 웃더라고요. 하. 모두가 웃었어요. 저도 점점 그 분위기에 녹아들었어요. 이제는 저도 농담을 해요. 있잖아요. 어제 마트에서 할인 행사 한다길래 새벽 6시에 갔는데요. 어머 그래요. 근데 제가 요일을 잘못 봤어요. 할인은 수요일인데 제가 화요일에 간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냥 빵 하나 사고 나왔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까지 하고 갔는데. 하. 모두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어요. 사실 그때는 화가 났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지? 싶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알았어요. 슬픈 일도 화나는 일도 말하는 방식에 따라 웃음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요즘은 미용실에도 자주 가요. 머리하러요. 사실 돈이 좀 아까워요. 집에서 혼자 해도 되는데요. 근데 미용실 가면 웃음이 있거든요. 미용사 언니가 참 재미있어요. 할머니 오늘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냥 파마 좀 해주세요. 파마? 할머니 요즘은 매직이 유행이에요. 매직? 네, 머리를 쭉 펴는 거요. 할머니도 한번 해보세요. 이쁠 거예요. 나이 70에 매직을? 왜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할머니도 멋내실 권리 있어요. 그 말에 웃었어요. 그래서 매직을 해봤어요. 진짜 이뻐졌어요. 거울을 보는데 신기했어요. 이게 나야? 이렇게 젊어 보일 수가. 미용사 언니가 말했어요. 보세요 할머니. 이쁘죠? 이제 남자친구 사귀셔야겠는데요. 에이 무슨 소리. 진짜예요. 공원 가면 멋진 할아버지들 많아요. 그만해요. 우리는 깔깔 웃었어요. 친구 이게 바로 웃음의 힘이에요. 웃으면요 마음이 가벼워져요. 걱정도 슬픔도 외로움도 다 가벼워져요. 물론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혼자 집에 가면 외롭고요. 여전히 남편 생각나면 슬프고요. 여전히 미래가 불안해요. 하지만 웃음이 있으면요 견딜 만해져요. 에이 뭐 어때? 그래도 오늘은 웃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권해요. 웃으세요. 농담을 하세요. 재미있는 사람들을 만나세요. 경로당이든 복지관이든 미용실이든 이발소든 웃음이 있는 곳으로 가세요. 그리고 스스로도 웃음을 만드세요. 실수해도 웃고 넘어져도 웃고 뭔가 잘못돼도 웃으세요. 에이 뭐 어때? 웃기잖아. 이렇게요. 웃음은 정말 최고의 보약이에요. 약보다 낫고 병원보다 낫고 돈보다 나아요. 그리고 공짜예요.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씩 웃어보세요. 진짜로 소리 내서요. 하.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근데 계속하다 보면요. 웃음이 습관이 돼요. 그리고 인생이 달라져요. 정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제일 중요할지도 몰라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혼자 사는 노인의 삶은요. 점점 수동적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결정하는 게 없어져요. 병원 예약은 병원에서 정해주고 약 먹는 시간은 처방전에 써 있고 애들 전화는 애들 마음대로 오고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가요. 내가 주도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치 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 삶이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약 먹는 것도 다 해야 할 일이었어요. 누가 정해준 스케줄이었어요.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었어요. 그냥 하루를 버티는 거였어요.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네. 이게 전부였어요.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대화를 하면서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아, 나도 선택할 수 있구나. 나도 결정할 수 있구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순자 언니한테 제가 먼저 전화했어요.
언니 내일 공원 갈래? 좋아. 이게 제 선택이었어요.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제가 시간을 정했어요. 제가 주도했어요. 작은 일이지만 중요했어요. 마트에서도 그래요. 예전엔 그냥 할인하는 거 샀어요. 뭐가 싸지? 이것만 봤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나 오늘 뭐 먹고 싶지? 이걸 먼저 생각해요. 김치찌개? 아니면 된장찌개? 아니면 그냥 비빔밥? 그리고 그에 맞는 재료를 사요. 할인이 아니어도요. 오늘은 내가 두부 먹고 싶으니까 두부를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이게 제 선택이에요. 제 결정이에요. 병원에서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이 약 드세요. 네. 3개월 후에 오세요. 네. 그냥 순종했어요. 근데 이제는 질문해요. 선생님, 이 약은 꼭 먹어야 해요. 네, 혈압약이니까요. 부작용은 없나요? 없어요. 안심하세요. 그럼 이 약 말고 다른 선택지는 없나요? 이게 제일 좋아요. 하지만 원하시면 다른 것도 가능해요. 괜찮아요. 이걸로 할게요. 근데 복용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요. 제가 질문하고 제가 확인하고 제가 선택해요. 의사 선생님도 달리 대해요. 그냥 환자가 아니라 자기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요. 가장 큰 변화는요, 사람들한테 먼저 말을 걸게 된 거예요. 예전엔 누가 말 걸어주길 기다렸어요. 누가 나한테 말 좀 걸어줬으면. 이렇게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먼저 걸어요. 안녕하세요. 날씨 좋네요. 오늘 기분 좋으세요? 제가 대화를 시작해요. 제가 주도해요. 그러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돼요. 얼마 전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복지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겼대요. 서예 교실이요. 공지를 봤는데 망설여졌어요. 나이 70의 서예를? 손도 떨리는데 예전 같으면 그냥 포기했을 거예요. 나한테는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한번 해보자. 못하면 어때?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 신청했어요. 첫 수업에 갔어요.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붓으로 먹을 찍어서 종이에 쓰는 게 명상하는 것 같았어요.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할머니 필체가 좋으시네요. 정말요? 네, 힘이 있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선택하길 잘했구나. 친구, 이게 바로 통제권이에요. 내 삶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혼자 산다고 힘들다고. 이런 이유로 삶을 포기하면 안 돼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어요. 여전히 결정할 수 있어요. 여전히 주도할 수 있어요. 오늘 뭐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디를 갈지, 뭘 배울지. 다 여러분이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택은요, 대화를 할지 말지예요. 집에만 있을지, 밖으로 나갈지. 혼자 있을지, 사람들을 만날지. 기다릴지, 먼저 다가갈지. 이 모든 게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아무도 강요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선택했어요. 외로움에 갇혀 있지 않기로요. 집에만 있지 않기로요. 과거에만 머물지 않기로요. 그리고 선택했어요. 사람들과 대화하기로요. 먼저 손을 내밀기로요. 웃으면서 살기로요. 그 선택이 제 삶을 바꿨어요. 완전히요. 이제 저는 수동적으로 하루를 보내지 않아요. 능동적으로 만들어가요. 오늘은 뭐 할까? 누구를 만날까? 어디를 갈까? 매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실천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선택하세요. 작은 것부터요. 오늘 저녁은 뭐 먹지?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다음은요, 오늘 누구한테 전화할까? 오늘 어디를 산책할까? 이렇게 하나씩요. 그러다 보면요, 어느새 여러분이 삶의 주인공이 돼 있을 거예요. 수동적인 관객이 아니라 능동적인 주인공으로요.
긴 시간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마지막 이야기예요. 제일 중요한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70살이든 80살이든 90살이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지금도 이야기를 쓰고 계세요. 매일매일요. 저도 그래요. 몇 년 전만 해도 생각했어요. 내 인생은 끝났어. 이제 남은 건 죽음을 기다리는 것뿐이야. 남편 떠나보내고 애들 다 출가하고 친구들 하나둘씩 떠나고 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새로운 챕터가 시작됐어요. 마트에서 순자 언니를 만나면서요. 공원에서 벚꽃을 보면서요. 경로당에서 사람들과 웃으면서요.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졌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인생이라는 책은요,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때까지 계속 쓰여져요. 어제의 이야기도, 오늘의 이야기도, 내일의 이야기도 다 똑같이 소중해요. 나이가 많다고 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소중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하나하나가 더 귀하니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채우는 건요, 바로 대화예요. 사람들과 나누는 작은 대화들이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수고하세요. 이런 짧은 말들이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채워요. 따뜻하고 의미 있고 아름답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외롭게 혼자 살다 가신 분? 아니면 항상 웃으시고 인사 잘하시고 사람들한테 친절하셨던 분? 저는 후자로 기억되고 싶어요. 영희 할머니? 아, 그분. 참 좋으셨어. 항상 웃으셨지. 공원에서 자주 봤는데 인사도 잘하시고. 참 따뜻한 분이셨어. 이렇게요.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해요. 오늘부터요. 밖으로 나가세요. 사람들을 만나세요. 대화를 나누세요. 웃으세요. 손을 내밀으세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워나가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완벽하진 않아요. 여전히 외로운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남편 생각에 우는 날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는 알거든요. 내일이면 순자 언니를 만날 거고 공원을 산책할 거고 누군가와 인사를 나눌 거고 웃을 일이 있을 거라는 걸요. 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걸요. 친구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요, 밖으로 나가세요. 누구든 만나면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한마디면 돼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혹시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친구들한테도 공유해주세요. 외로운 분들이 많잖아요.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들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오늘 누구한테 인사했어요. 오늘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오늘 웃었어요. 이런 이야기요. 저도 읽고 싶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를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긴 시간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말 한마디가 나를 살게 합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손을 내밀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 한마디로요. 그럼 세상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계속될 거예요. 아름답게요. 안녕 친구. 다음에 또 만나요. 그때까지 많이 웃고 많이 대화하고 많이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신을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요. 안녕.